16회에서 바름은 자신의 주변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며 어린 시절 살던 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면이 떠오르며 엄마를 죽인 사람의 얼굴까지 공개되었죠. 바로 송수호. 오늘 17회에서는 송수호와 정바름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7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광지쌈이 그동안 마우스를 보며 드라마 제목이 마우스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어떤 한 실험의 실험체를 뜻하며 철장에 갇힌 실험용 쥐를 말합니다. 성요한이 고무치의 총을 맞아 죽기 직전 정바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린 실험쥐야 라고. 성요한과 정바름 각각 1%의 천재 유전자와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 시절 성요한은 생활기록부에 자꾸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강박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바름은 성요한 역시 자신처럼 자신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관점에서 첫 번째 의심했던 실험의 주체는 한서준, 그리고 두 번째 주체는 데니얼, 마지막 예상 주체는 바로 정부입니다. 비서실장 최영신을 중심으로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해에서도 바름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최영신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마우스 첫 회에서 인권 침해 문제로 기각되었던 태아 유전자 검사 의무화 법안을 재상정할 목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며 실험을 해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를 주축으로 처음에는 데니얼 역시 한패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OZ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들은 사이코패스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사전에 없애기 위해 성요한과 정바름의 출생부터 관찰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일 듯 합니다. 실험 중 의견의 차이로 데니얼은 제외되고 이에 한서준의 뇌이식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데니얼이 따로 정바름을 끌어들인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마우스 11의 프롤로그에서 재훈과 요한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자신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토끼의 배를 갈랐던 재훈을 모든 아이들이 피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는 재훈에게 다가와 손등을 치료해줍니다. 그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재훈은 저 아이처럼 되고 싶다며 그 아이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죠. 그 아이는 어린 시절 비 오던 날 봉이가 다쳤을 때도 봉이를 업고 달렸고 신고도 해줘서 봉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요. 요한이는 어릴 적부터 아주 착한 아이였고 커서는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렇지 선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오봉이 진짜 프레데터가 성요한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고무치는 송수호의 집에서 발견한 재훈의 사진을 보고 신분을 확인해 구령 일가족 살인사건의 용의자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이에 불안함을 느끼는 정바름. 하지만 재훈의 어린 시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요. 이모의 호적으로 재훈을 옮기며 있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었나 보네요. 역시 이모도 OZ의 일원 같죠? 결국 재훈이 바름이라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겠네요. 한편 바름이 송수호를 죽였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OZ 조직의 일원이었던 송수호는 정바름의 가족 중 3명을 죽입니다. 엄마는 때려 죽이고 양아버지는 칼로 찔러 죽이고 남동생은 불태워 죽였습니다. 정바름은 이 3가지 고통 모두 복싱장에서 송수호를 때리고 불로 태우고 칼로 찔러 그대로 복수합니다. 지난 회에서도 바름은 자신의 첫살인이 송수호라고 말했는데요. 그냥 사이코패스여서 죽인 것이 아닌 복수살인이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구령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은 송수호였는데 어릴 적 재훈이 손가락질을 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거짓말 탐지기에 나온 것은 재훈의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그리고 막내딸 서번트 중후군인 제이는 살해당하지 않았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나온 적이 없었으나 아마도 지적장애인으로 잠시 등장했던 미카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빠라는 사람이 2번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친오빠는 이미 송수호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송수호가 찾아왔거나 어릴 적부터 재훈을 지켜봤던 성유한일 수도 있겠네요. 재훈의 어린 시절 엄마는 연구원의 아내로 송수호의 공격으로 죽게 되었는데 죽기 직전 재훈이에게 믿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훈과 같은 아이가 한 명 더 있다며 불쌍한 넷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아마도 성유한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넷째란 표현은 누군가에 의해 키워지는 실험체와 같은 아이로 순번을 정한 것 같은데요. 셋째는 정발음인 재훈, 넷째는 성유한일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는 누구일까요? 첫째나 둘째가 우영철 변호사, 그리고 혹시 신상 형사일까요? 모두가 사이코패스 유전자 검사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각각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프레데터와 천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른 정발음과 성유한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떡밥 회수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나치국을 죽게 만들고 바르미를 차로 치고 고무치를 위협했던 그 OZ의 조직 일원이 고무치에게 전화를 걸다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라졌지만 드림캐쳐에 SD카드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정발음만 쫓아다닌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발음의 살해 현장이 모두 있었는데요. 강덕수, 이재식, 김병태 모두 발음의 짓이라는 걸 고무치도 눈치챈 듯 싶네요. 한편 자신이 강덕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가오는 오봉이를 밀어내는 정발음. 발음은 일부러 더 윽박지르며 오봉이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야 하냐며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발음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데요. 정말 안쓰러운 캐릭터가 맞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 17회에서는 성유한 또한 너무도 착한 사람이었는데 안타깝네요. 아직까지는 성유한과 정발음의 어린 시절이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의 친엄마가 누구인지, 정말 엄마의 손에 키워진 것이 맞는지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18회가 더 기다려지네요. 광칠쌈은 18회, 19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